저는 2022년 12월에 땄습니다. 저는 작년에 땄죠. 24년 10월에 시험을 봐서 24년 12월에 자격증이 나왔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된 지는 뭐 아직 한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23년도 12월에 34일인가요? 네, 34일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 부동산이 그때 한창 호황기였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분양 쪽에서 근무하시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부동산 관련 자격증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아빠한테 먼저 추천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이런 업무를 잘하실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아버지 근처에도 이렇게 공인중개사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한다고 이제 듣다 보니까 자기 자녀한테 추천을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좀 추천을 해주시게 됐고,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는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몰랐는데 사실 그때 좀 제가 어떤 꿈을 향해 좀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아직 고민을 하던 때라서 그래도 아버지랑 좀 충분히 대화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볼링 선수를 준비하고 있었다가 이제 친형이랑 얘기하던 도중에 볼링 선수는 이제 미래에 불확실할 수도 있으니 미래에 조금 안전한 자격증 같은 건 하나 따두고 이제 볼링 선수를 다시 해봐라 라는 말을 듣고 우연치 않게 준비하게 됐는데 결국 지금은 볼링 선수는 안 하고 네, 지금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 저랑 성격도 잘 맞고 약간 보람찬 일을 너무 할 때가 힐링할 때가 되게 많아요. 뭐 계약을 하게 돼서 뭐 가끔 이제 계약 끝나고도 연락 오시는 분도 있고 뭐 기프티콘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그럴 때마다 너무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2월 말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한 8개월 정도 걸렸어요. 동차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네, 초시 동차로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오래 한 편인데 3년 정도 했어요, 저는. 그래서 3년 정도 하는 과정 속에서 뭐 1차 붙었다가 다음에 이제 2차만 보다가 2차가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이제 1, 2차를 좀 같이 해가지고 붙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는 그 평균보다 조금 걸렸어요. 한 2년 정도. 네, 사실 2년 동안 1년은 뭐 학원 가는 척 하면서 볼링장 가 있고 뭐 이렇게 막 조금 만만하게 봤죠, 시험을. 그러다가 이제 네. 그 1년, 첫 번째 1년도 동차. 네, 맞습니다. 두 번째 1년도 동차. 맞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떨어진 거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둘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졌습니다. 너무 노셨네요. 네, 어쨌든. 맞습니다. 네, 인강으로 했어요. 학원을 다닐 시간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인강 어디 회사 거 들었는지. 저는 해커스 300% 환급반을 들었습니다. 그럼 300% 환급을 받으셨나요? 그 300% 조건이 민법 85점 넘었을 때였는데 딱 85점이 넘어서 300% 환급을 받았어요. 아까 전에 3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첫 해랑 두 번째는 이제 인강 들으면서 집에서 뭐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 이용하면서 좀 혼자 공부했던 부분이 있고 3년 차에는 이제 학원을 좀 다니게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강이 더 맞았어요? 한창강이? 저는 처음에는 인강이 맞을 줄 알았어요. 인강이 맞을 줄 알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저는 사실 그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제가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중개 업무랑 같이 병행을 했던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게 출근이랑 퇴근을 하면서 그다음에 또 저희 업무 특성상 이제 퇴근하고 나서도 이제 고객 관리를 좀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사실 내가 스케줄을 짜고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려울지 않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마지막에 2차가 2년 차에 떨어지고 나서는 학원을 다녀서 좀 강제성을 부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원을 다니게 됐고 결론적으로 저는 학원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준비를 했을 때는 학원을 다녔는데 제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딴 데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랑 나랑 맞지가 않는다 해서 다음에 시험 볼 때는 집에서 인강으로만 준비했습니다. 네, 직장 다니면서 준비했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한 거예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공부하고 출근을 하고 이제 퇴근하면은 저는 칼퇴가 가능한 직장이었어가지고 집에 오면 6시 반이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밥을 먹고 7시 반부터 1시 정도까지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총 한 7시간 정도? 그리고 주말에는 아예 풀로 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10시에 출근해서 이제 5시에 칼퇴근을 학원 다닐 때는 했고 그래서 퇴근하면은 6시까지 이제 강남에 있는 이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6시에 도착을 이사가 뭐예요? 회사 이름입니다. 오. 네. 에듀윌. 이사? 네. 에듀윌이니까 이사죠. 네. 이사? 네. 원래 회사 이사. 그 이사, H사. 에듀윌이니까 이사. 당분간은 P사.
한 반쯤 수업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6시쯤까지 갔고 수업은 4시간. 그럼 이제 10시 반에 끝나죠. 네, 10시 반에 끝나서 이제 가는 걸로 오케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조금 아침잠이 많아서 한 오후 한두 시 일어났다가 밤 한 12시? 11시까지는 공부하는데 그 중에 뭐 밥 먹는 시간, 뭐 쉬는 시간 다 포함해서 한 10시간 또는 8시간 정도? 조금 날마다 컨디션마다 조금 많이 기복이 심했습니다. 사실 주위 돌아보면은 부동산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다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개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만만하게 생각하고 시험 준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마음을 좀 가볍게 먹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당황하면서 괜히 시작했다라고 후회한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도 너무 공감했던 게 공인중개사 시험은 왼수한테 추천하는 시험이다.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나중에 왼수한테 무조건 이거 시험 추천해야겠다 생각했던. 그 정도로 어려웠던. 네, 진짜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정말 만만하게 생각할 시험이 아니에요. 당연히 일단 일이랑 병행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좀 가장 어려웠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좀 하나가 앞에 게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뒤에 걸로 잘 못 넘어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걸 무조건 고쳐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뭐든지 좀 다 완벽하게 하려고 했던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던 거죠. 불안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독을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불안해서 이제 그게 안 돼서 좀 뒷부분에 대해서 스케줄이 좀 계속 꼬였던 거 이런 게 좀 저는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이제 주변 이제 친구들이 이제 다 자기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을 하거나 근데 저는 아직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되게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압박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시험을 치고 나왔을 때까지 2차는 불합격했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 막 터덜터덜 걸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엄마 1차는 합격한 것 같은데 2차는 무조건 불합격이다 했더니 엄마도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셨고 저도 그냥 어차피 불합격인데 가다만 나왔으니까 채점이라도 해볼까? 라고 해서 거실에 엄마는 운동을 하시는 요가 매트 깔아놓고 운동을 하고 계셨고 저는 이제 채점을 했죠. 근데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요가를 하면서 이렇게 플랭크를 하면서 제 채점하는 걸 바라보셨는데 공법이 생각보다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부들부들 떨면서 이러면서 세법까지 이제 같이 채점을 했는데 합격이어서 엄마 플랭크 하나 말고 일어나서 막 껴안고 막 난리쳤던. 울었죠. 저는 보고 바로 울었어요. 같이 점하고 바로. 왜냐면 전 3년 준비했으니까 저는 진짜 간절했거든요. 사실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 이번에 안 되면 그냥 중개보조원으로 한번 끝을 찍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뭐 강남에 있는 유수한 중개법인들에 있는 대표들도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럼 중개보조원으로 진짜 한번 끝을 찍어봐야겠다. 그냥 부동산 컨설턴트로 그냥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돼가지고 그것도 나름 고득점으로 돼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현태 부장님처럼 똑같이 울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뭐라도 해봤다라는 성취감을 느꼈던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제 힘으로 노력을 해서 성취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해서 그때 조금 마음껏 울었습니다. 다시 울어주세요. 저는 일단 멘탈적으로는 가족들한테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고 뭐 회사 그 팀장님이 저 회사 다닐 때 사실은 모든 사람한테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팀장님한테 그때 당시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사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팀장님들은 그런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팀장님이 뭐 좀 기한을 늦출 수 있는 거는 시험 후로 기한을 그 프로젝트 기한 늦춰주시고 최대한 제가 시험 잘 볼 수 있게 연차 쓰는 것도 눈치 안 주시고 저 10월에는 좀 얌체같이 막 금, 토, 일, 월 이렇게 연차 내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다 양해해주시고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죠. 아무래도 왜냐면 제가 일을 하면서 그 마지막 연도에 학원 다닐 때는 사실 일에 거의 집중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고객만 관리하고 10시부터 5시 안에 있는 손님들만 관리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오는 문의 전화 아니면 미팅 약속 이런 거는 사실 케어가 거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프리랜서들의 수익 감소로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사실 부모님께서 많이 좀 지원을 해주셨어요. 공부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 느끼지 말아라. 그래서 좀 부모님한테 가장 감사하죠. 그냥 주변 도움이라고는 당연히 부모님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밖에서는 공부 안 하고 집에서만 했던 이유가 부모님이 계셔야 제가 이제 딴짓 안 하고 이제 압박감을 스스로 느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 집에서 잘 됐고 이제 도움이 더 했던 거라고는 제 주변 지인분들이 다들 잘 돼서 성공하고 하는 거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동기부여를 받아서 더 이제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당시에는 중개사법이 엄청 쉽게 나와서
중개사법을 한 개 틀렸나 그랬을 거예요. 97.5?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법을 가장 잘 봤습니다. 저는 지금 점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중개사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중개사법이 80점 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민법 85점 나왔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법이 진짜 괜히 공포의 법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 범위도 많고 진짜 공법 교수님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다 똑같겠지만 뭐 저도 공법이었던 것 같아요. 공법 자체가 그 공법이라고 우리가 뭉뚱그려서 말하는 건 사실 공법이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제 안에 그 6개로 나눠져 있는 그런 뭐 국계법, 정비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 하나하나가 마치 이제 나머지 한 과목의 분량과도 같으니까 사실은 이게 뭐 저희가 시험 과목 5과목, 공부 과목 6과목이라고 하는데 공법에서 거의 6과목이 추가가 돼서 사실은 11과목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양이거든요. 처음 하면 그걸 잘 몰라요. 처음 공부하면 그냥 공법이니까 이것도 뭐 하나의 그거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공법이 너무 많아서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1차는 학개론, 2차로는 공법. 이 두 가지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이유는 하시면 알 거예요. 왜 어려운지. 이차가 어려웠어요. 과목이 훨씬 많기도 하고 공법 자체가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1차는 민법이랑 학개론밖에 없고 2차는 중개사법, 공법, 뭐 공시세법이라고 하지만 공시법이랑 세법이랑 어쨌든 4과목이잖아요. 그래서 2차가 진짜 많다고 생각하고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냥 할 거면 동시에 한 번에 그냥 확 힘들고 말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사실 1차는 저는 개론은 너무 잘 맞았어요. 너무 잘 맞고 너무 재밌었고 민법은 사실 처음에는 낯설긴 한데 이것도 하다 보면은 사실 그 완전 그렇게 넌센스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1차는 사실 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좀 쉬웠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2차에서 그냥 공법 하나 때문에 2차가 좀 더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2차가 어렵죠? 네. 이유도? 이유는요? 하시면 알 거예요. 차라리 민법에 제일 많이 시간을 썼고 그 다음에 공법인 것 같아요. 민법은 제가 시험 한 달 전인가 모의고사 같은 걸 봤는데 꽈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큰일 났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어떡하지? 멘탈 바사닥 돼가지고 민법을 그 판례랑 이런 거 판례집 엄청 공부하고 그 파트별로 나눠서 문제를 뭐 파트 1이면 파트 1을 뭐 공부하고 그 파트 1에 대한 문제를 풀고 거기서 틀린 게 있으면 다시 거기 또 밑줄 치면서 틀린 문제 부분 체크해가지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민법을 엄청 집중적으로 팠고 한 달 전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시험 전날이나 이럴 때는 좀 탄탄해져가지고 민법은 완전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법은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시간을 더 많이 쏟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건 좀 후회하는 게 공법을 차라리 조금 시간을 덜 썼고 약간 특강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숫자로 잘 외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선생님들 있죠. 그런 선생님들 특강을 좀 자주 반복해서 볼 걸 그랬으면은 나왔을 때 좀 시간 절약하면서 다른 걸 더 잘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긴 했어요. 그냥 개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수업만 들으시고 민법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선생님을 하냐에 따라 커리큘럼이 물론 다르게 될 수도 있지만 무조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 법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한 판례, 자주 나오는 판례라든지 이런 걸 뭐 굳이 뭐 기출을 딸딸딸 외울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외워야 될 것들은 좀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론은 좀 수업 위주로 잘 충실하게 따라가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민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외워야 될 거는 그날 좀 외워서 누적시켜서 좀 우리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은 똑같이 수업만 따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법은 아까 안에 법이 6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무조건 먹어야 되는 법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처음에 배우는 이제 국계법, 뭐 아니면 이제 뭐 정비법,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사실 국계법은 일단 무조건 비중이 많기 때문에 거의 외워서 가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4개, 5개 법들 중에서도 비슷한 과목들이 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짝 중에 하나씩이 되는 법들 정도는 그래도 좀 가져가셔서 6개 법 중에 한 3개 정도 뭐 농지법은 사실 차치하더라도 5개 법 중에 한 3개 정도는 그래도 내가 좀 깔끔하게 가져가는 게 덜 불안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사실 인강으로 기본 이론 정도만 계속 들어서 이제 단어나 이런 것들이 생소한 단어들다 보니까 많이 듣고 이 단어에 대해서 이제 개념만 조금 알게 되면 그 후에 이제 요약집만 계속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너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딱 교수님들이 찍어준 그 핵심 요약집만 보면 충분히 시험 보는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비중을 달리해야 돼요. 무조건.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1년을 달리기를 한다고 봤을 때
작년 이제 뭐 그 전해 10월부터 그 다음에 10월이 시험이니까 이제 이 1년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 10월, 그러니까 그 이전해 10월부터 준비를 할 때 한 3월까지 그 5개월 동안은 그냥 계속 민법만 해야 돼요, 사실. 이건 다른 거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뭐 이걸 균형 있게 한다. 당연히 수업은 균형 있게 들어야 되는데 내가 추후에 뭔가 나머지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는 5개월 동안 그냥 진짜 민법은 다 알아버리겠다는 마인드로 진행을 하셔야 이제 그 3월 이후에 4, 5, 6, 7, 8, 9 뭐 이때부터 계속 뭐 월별로 모의고사도 학원마다 볼 거고 아니면 2차도 이제 암기해야 되는 게 생길 텐데 그때 이제 스케줄이 그게 딱 맞아요. 그래서 뭐 나머지는 그냥 수업만 듣는다고 쳐도 그래도 한 5개월 정도는 초반 5개월은 그냥 민법에 진짜 머리를 좀 박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꿀팁. 저는 사실 두 번째 시험을 이제 두 번을 경험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어떻게든 외우려 하고 어떻게든 인강을 다 들으려고 하고 이러했었는데 두 번째 시험 때는 그냥 요약집만 봤어요. 핵심 요약집만. 다른 건 아예 보지도 않고 그 요약집만 보고 그거를 조금 많이 반복을 하고 시험 문제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았던 방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초코바. 그런 거 챙겨가고 전날에 너무 긴장이 돼서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 너무 막 수능도 안 봤거든요. 저는 그 시험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느끼는 편이라 시험을 엄청 싫어하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시잖아요, 이게. 그쵸? 그래서 너무 떨리는 거예요. 떨려서 잠도 안 오고 막 그래서 아침에 청심환 먹고 잠 못 잤으니까 바카스 그 빈가 딘가 그 약국에서 파는 좀 센 거 있잖아요. 그거 챙겨 먹고 그리고 나서 방석은 필수로 챙겼고 방석이랑 담요는 그 시험 전에 꿀팁이라고 인강이나 이런 학원에서 영상들 공유해 주잖아요. 기억나세요? 응. 거기 그거 보면서 꿀팁 이렇게 다 꿀팁대로 준비물 챙겨서 칼 같은 거 챙겨가서 스테이플러랑 딱 시험 시작하기 전에 시험지 검토하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냥 이렇게 시험지 반 갈라서 호치키스를 찍고 이렇게 넘겨서 시험 볼 수 있게 그런 거 다 하시잖아요. 그런 거 했고 제일 먼저 갔어요. 1시간인가? 1시간 반 전에 가서 저한테 잘 맞는 책상이랑 의자 찾았어요. 이렇게 오. 뒤뚱뒤뚱 안 거리는 거. 오, 꿀팁. 그래서 그런 거 찾았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뭐 학개론에서 계산 문제 막 제일 먼저 풀라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잖아요. 본인은 계산 문제 먼저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문제 풀어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거에 약간 휘둘리지 않고 평소에 그냥 준비했던 대로 풀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뭐 계산기 얼마나 두들기든 말든. 아 그리고 OMR 밀려 쓰는 거. 저 학개론에서 OMR을 3번 갈았어요. 그래서 시험 결과 나오기 전까지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OMR 잘 체크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실 전에부터 시험을 3번을 봤다 보니까 저는 노하우가 굉장히 누적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전날에 이 시험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9시부터 뭐 11시까지 1차를 본다. 그러면 이 9시가 입실 시간이라고 치면은 입시간 뒤로는 뭘 못 봐요. 내가 뭐 유인물을 준비해오고 내 정리 노트가 있어도 그걸 볼 수가 없어. 다 느라 그래요. 물론 뭐 감독관 따라서 재량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없애고 이 시간이 없다라고 상정을 한 다음에 내가 그 전에 볼 것들을 준비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뭐 1차 시험 끝나고 점심 먹고 뭐 1시에 입실이니까 1시부터 뭐 시험지 나눠주는 1시 반까지 내가 오늘 봐야겠다.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점심을 한 20분 안에 끝내버리고 40분을 볼 거를 준비를 한다던가 이렇게 타임 스케줄을 굉장히 빡빡하게 짜놔야 돼요. 시험 당일날 걸. 그래서 전날에 미리 그런 것들도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시험 당일날 시험 보는 스케줄 말고 그 시험 사이사이에 내가 볼 수 있는 시간에 뭘 봐야 될지 이거를 준비하는 게 기억에 좀 굉장히 많이 남아서 그거를 좀 입시 시간 이후에 어쨌든 절대 뭘 못 보니까 그 전에 거를 좀 준비를 잘 하셔라. 예. 아시겠죠? 저도 막 유튜브나 뭐 네이버 이런 데 많이 찾아봤는데 다들 그냥 호치키스랑 칼. 왜냐하면 모의고사도 똑같이 시험 문제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상. 그게 너무 섞여요. 그래서 항상 시험 시작하자마자 자르고 호치키스를 찍고 시험 보는 게 제일 간편하고 좋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보다 힘든 때는 없어요. 아 얼마 전에 있긴 했는데 그건 나중에 썰을 풀고. 그때보다 힘든 날은 없으니까 그때만 조금 참으면 이제 그 힘든 기간만 참으면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마세요. 왼수에게 추천한다고 했지만 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응원합니다. 오케이. 저도 했으니까. 약간 수험생분들이라기보다 그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저를 만난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이게 목적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해이해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동기부여가 좀 떨어지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면 만약에 누가 월 1,000만 원씩 입금을 시켜준다. 그럼 열심히 하죠. 뭐 저희보다 훨씬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시는 그런 전문 직업인들 분들도 뭐 막 요즘 영업이 전부 다 기반이 돼야 되는 거고 마케팅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자격증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지만 시작이거든요. 진짜 시작. 이게 없으면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자격증을 따려고 했던 게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이제 중개보조원이라는 걸 고지를 하고 중개행위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중개보조원은 단순 안내나 뭐 단순 사무보조나 이런 거겠지만 그런 것도 다 중개보조원임을 고지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에 제약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개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이러시면 무조건 중개사 자격증은 무조건 다른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목적 의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 없으면 시작도 못한다라는 좀 절박함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격증 따고 나서가 진짜 시작이니까 자격증 따고 놀지 마시고 빨리 일하시고 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너 된다 포기하지 마라 파이팅. 끝. 이게 사람마다 조금 많이 다르겠죠? 어떤 분은 뭐 3개월, 5개월, 뭐 1년, 저는 뭐 2년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일단 동기부여가 제일 필요해요. 저는 어디서 얻었냐? 처음에 학원 갔을 때 저보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너무 나는 충분히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구나. 저분들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거기서 동기부여를 얻고 이제 얕보면 안 됩니다. 진짜 얕보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1년에 끝날 거를 2년 또는 3년 시간을 버리다 보는 거니까 차라리 후딱 끝내고 후딱 이제 취업을 해서 경험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왕 하시게 된 거 맘먹고 빡세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